돈을 저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축이 안전과 동의어라고 믿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돈을 모으는 데 수십 년을 바쳤지만 자신의 생명을 차가운 숫자와 맞바꾸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대로 결코 오지 않을 미래를 위해 경험, 순간, 심지어 관계까지 모두 포기했습니다. 돈만으로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지능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저축이 부와 동의어가 아니며 자유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거지처럼 생각하면서 백만장자처럼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행 잔고라는 단 하나의 숫자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누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위기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벤치에서 떨어진 매트리스 및 항아리 속 아무 곳에나 메모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질 때까지. 갑자기 자신의 부를 보존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저축한 자산의 가치가 이전보다 절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안보 그 자체에 대한 환상에 패배했습니다. 나는 수행자처럼 살았던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한 적도 없고 새 옷을 사지도 않았고 꺼진 전구를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그것을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래? 80세의 그는 통장에 10만 달러를 가지고 혼자 병원에 입원했지만 위로할 만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와 맞바꾸며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저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축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탈출구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갈 것이다. 돈이 있으면 인생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안은 계좌에 있는 0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나는 비참한 백만장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거부하고 책을 샀거나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거부한 은행에 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후회를 쌓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를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하기 위해 사는 자를 파멸시키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도둑인 인플레이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행은 안전금고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매력이 잠식되는 곳입니다. 나는 1950년대에 저축한 금액이 그 당시에는 평생토록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 후에는 이전 가격의 3분의 1만 구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을 한꺼번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난하게 만든다. 늘어나는 잔고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 가치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는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기회비용이다. 너무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회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저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그 회사의 가치는 30배나 더 올랐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의 돈은 겨우 6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장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저축의 대가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당신이 놓친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결코 오지 않는 미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내일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저축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목적지가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유한 은퇴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저축에 바쳤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돈의 인질이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세에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기 시작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물건도 사지 않았으며 이미 은퇴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50세에 그는 200만 달러를 갖고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저축하고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마침내 시간과 돈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출을 두려워하며 내 계좌 잔액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2년 후,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누군가가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르겠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축하기 위한 삶의 대가입니다. 나는 또한 재산을 많이 받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은 상속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옷을 입고 최대한 싸게 먹고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왜 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물었을 때 그는 언젠가 그것이 필요하면 어쩌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좌에 500만 달러를 갖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으며 자신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처벌입니다. 그리고 회계사? 그는 인생을 저축하고 잃을 것이 두려워 투자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피하고 낭비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돈을 저축했지만 정말 중요한 모든 것, 즉 성장할 기회, 세상을 볼 기회, 심지어 사랑할 기회도 잃었습니다. 60세인 그는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저축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솔직한 진실은 돈이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축적되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는 것이 성공과 동의어이고 계좌의 숫자가 안전을 의미하며 부는 행복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틀렸다. 돈은 선택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내면의 평화는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절제 있게 행동하고 명료하게 삶을 대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잘 산다. 수백만 명의 바보라도 고통 속에 산다. 그렇다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지식, 기술, 경험에 있습니다. 책을 사고, 강좌를 듣고, 여행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이런 것들은 돈을 유유 상태로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을 들여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 돈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데 투자했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돈은 지출된 것이 아니라 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건이 아닌 경험에 소비하세요. 물체가 악화됩니다. 추억은 소중하다. 10년 안에 새 차는 폐기될 것이다. 10년이 지나도 여행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샀지만 나에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순간들이었다. 깊은 대화, 가족과의 시간, 조용히 바라보는 일몰. 물질적인 것이 에고를 만족시킵니다. 경험은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셋째, 감동을 주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값비싼 브랜드, 고급 자동차, 거대한 주택에 돈을 낭비합니다.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에 있습니다. 싫어하는 직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원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직 구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이 자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축적한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더욱 가두기 때문입니다. 90년 동안 인생을 관찰한 끝에 나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저축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안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명확성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계좌에 1,000만이 있어도 괴로움 속에 살 수도 있고 1,000만이 있어도 평화롭게 잠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것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5,000명의 청년을 보았습니다. 누가 더 부자였나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욕망, 두려움, 숫자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만두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을 10가지 간단한 교훈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 돈이 목표가 아니라 삶이 목표입니다. 저축은 끝이 아니라 선택권을 갖는 수단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그 가치를 훔쳐갑니다. 셋째,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지식, 기술,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넷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과시하지 말고 자유롭게 소비하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저축은 미덕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저축하는 것은 질병이다. 일곱째, 숫자가 귀하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는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여덟째, 경험은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추억은 오래갑니다. 일이 지나간다. 아홉째,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무 많이 붙잡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열째, 부의 비결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면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얻고 잃는 것을 보았지만 나에게 정말로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은 계좌의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욕망이 더 적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지 저축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도망쳐 평생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두꺼운 은행 계좌가 아니라 자유, 마음의 평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성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사는 것을 그만두세요. 마음에 투자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어떤 시장도 빼앗을 수 없는 부를 쌓으세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입니다. 나는 부의 비결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